뉴진스가 여태까지 정산받은 게 한 260억 정도 된대요. 그럼 인당 50억 정도 되는 거야. 평범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소녀들이 1년 반 정도를 일하고 50억을 벌었어요. 인당.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친구들의 역량도 당연히 있고 미니진이 가지고 있는 연출적 역량도 당연히 있지만 뉴진스가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의 수혜를 뉴진스가 아예 안 받느냐, 뉴진스가 이 시스템에서 온전한 피해자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갑자기 사라져서 죄송하고요. 아마도 갑자기 사라질 일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고양식당 무슨 영상으로 돌아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뉴진스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없던 와중에 중요한 판결이 났잖아요.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다루는 게 유튜브 소재로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게 대중들의 관심은 확실히 이제 끊어졌어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이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뉴진스를 옹호하는 쪽도 많이 없어졌는데 뉴진스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버니즈들이죠. 격렬한 버니즈들이 거의 지금 악에 맞춰가지고 전투 토끼단이 됐어요.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 전투 토끼단이 몰려올 것 같아서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예기획사 어도가 걸그룹 뉴진스와 맺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소를 한다고 해도 뒤집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여론 대부분 이 법조계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거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미니진의 카톡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뭐 뉴진스 미니진 측의 주장은 회사가 미니진을 쫓아내려고 해서 그래서 미니진이 반대로 역공을 한 것이다 였는데 카톡을 까보니까 회사가 그거를 하기 전에 미니진이 여론전을 조장해서 뉴진스를 빼내와야겠다라는 식의 카톡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월 29일 카톡에 4월 3일 날 1차로 시작하고 여론전을 준비한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상 모든 걸 까보니까 미니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자유롭게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진 거죠. 이제 점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뭐 미니진을 옹호하는 쪽은 없어지고 있어요. 미니진이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 그때 빵빵 터졌을 때 미니진이 프레임을 가져간 게 그거였잖아요.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선악의 프레임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가져갔어요. 그때는 미니진을 편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여론도 거의 반반?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선악의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미니진이 보냈다는 카톡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슬랙을 뒤져서 뭐 누구누구 그룹의 흠집을 찾아라 그런 걸로 여론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미니진이 선이고 하이브가 악이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진짜 약자가 어쩔 수 없이 강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발버둥 친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뉴진스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신뢰 파탄, 그것이 전속계약 해지의 이유가 된다 이런 거였는데 법원에서 그것이 근거도 없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생각보다 법원에서 연예계 신뢰 파탄 계약, 진짜로 악성 계약은 그래도 아티스트 편을 들어주는 판결들이 꽤 있기는 하거든요. 뭐 송소희 씨도 그렇고 추 때도 그랬대요.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되는 판결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관계 파탄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되려면 진짜 막 정산이 미이행되거나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막 인격권을 침해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소송을 걸고 막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 이게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하이브가 했던 거 연습생 시절 영상을 유출한다거나 뭐 다른 계열 회사 직원에 대해 괴롭힘 당했다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이게 뭐 뉴진스의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하고 인격적 침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하이브의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물론 뉴진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씁쓸했던 게, 전투토끼단이 밉다고 하긴 애매하고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여론전이 애초에 미니진이 기자회견에서 승승장구할 때 말고 그 뒤에 이게 지지부진되면서 미니진이 했던 것도 밝혀지면서 여론이 넘어갔잖아요, 반대쪽으로. 그렇다고 이 여론이 뭐 하이브가 옳다가 아니잖아. 계약을 아예 깰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다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진스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 팬덤들이 있었잖아. 근데 사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게 "해 볼 만하다."라고 하고 뭐 온갖 로펌들이 여론전을 하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뭐 이번에도 "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로펌들이 이런 연예계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여론전에서 만약에 아예 한쪽이 무너졌다면, 뭐 미니진 쪽 주장이 무너졌다면 '여기까진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뉴진스를 아끼는 그 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이게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해결된 건 없잖아요. 점점 악화됐잖아요. 제가 미니진 기자회견 그 영상 말고 그 이후에 만든 것들 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했는데, 그때마다 전투토끼단 분들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악하고 방시혁 그 나쁜 놈 막 금융 범죄자 막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뉴진스의 계약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방시혁이 옳고 하이브가 선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뉴진스가 이번에 패소했다고 해서 방시혁이 아무 잘못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이브가 절대적 선을 가지고 있는 연예기획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이 깨질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뭔가 이 선악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마굴 같은 이 연예계 판에 절대선이 어딨어요. 미니진도 지금 몇 년째 거기서 굴러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절대선일 수가 있어. 그렇다고 그럼 방시혁이 절대선이라서 뉴진스를 계약 해지를 못 시키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계약은 적법했다는 거야. 전속 계약을 해지될 만큼의 막 엄청난 것을 하기에는 뉴진스가 여태까지 케이팝 시스템 안에서, 하이브 시스템 안에서 받아온 것이 너무 많아. 뉴진스가 여태까지 정산받은 게 한 260억 정도 된대요. 그럼 인당 50억 정도 되는 거야. 자, 뭐 생각을 해 봅시다. 뭐 연습생 기간도 몇 년씩 있었죠. 평범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소녀들이 1년 반 정도를 일하고 50억을 벌었어요, 인당.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이 뉴진스가 벌어온 돈 250억이 정상금이면 그 뒤에 매출이 훨씬 많지만, 그들이 벌어온 이 금액에서 이 친구들의 역량도 당연히 있고 미니진이 가지고 있는 연출적 역량도 당연히 있지만, 하이브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 케이팝 시스템 내에서 뉴진스가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의 수혜를 뉴진스가 아예 안 받느냐, 뉴진스가 이 시스템에서 온전한 피해자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가장 그 큰 거는 돈을 정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츄도 그랬고 뭐 그 옛날 저기 SM 그 동방신기 문제도 그렇고, 뭐 모든 거는 결국에는 돈 문제부턴데 어두워는 정산은 잘해 줬단 말이야. 결국에는 뉴진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우리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미니진 대표의 프로듀싱 아래서 하기로 했는데 미니진 대표가 쫓겨났으니까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아티스트적인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인 거죠. 비즈니스적인 생각은 아닌 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뉴진스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은 아티스트고 아티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듀싱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한다면 미니진의 프로듀싱 없이 자기들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본인들의 아티스트적 상품성이 미니진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케이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순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에 대한 거품을 더 드러내는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니진은 이 와중에 OOK라고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었고 아마 또 다른 그룹을 발굴해 놓고 투자금을 유치해서 일을 하겠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이런 사건을 보고서도 '미니진에게 투자할 투자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진의 감각은 미치긴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대신 계약을 좀 꼼꼼하게 하겠죠, 그 투자처도. 진짜 깔끔하게 돈만 주고받는다든지 지분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테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얘기고 뉴진스는 이제 돌아오기는 힘들죠. 뭐 6일 전에 어도에서 활동 재개 준비를 끝냈고 뭐 뉴진스 새 정규 앨범 트랙 리스트까지 법정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반하 작품은 아닌 것으로 뭐 추정된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왔어요. 사실 이 트랙 리스트가 진짜 제대로 된 트랙 리스트일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해서 먹히고 먹히는 거예요. 미니진 없는 뉴진스가 예전만큼의 상품성을 갖고 있을까? 물론 한 번 궤도 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게 아이돌 산업이기는 하지만 아마 미니진이 만들 때처럼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은 못 보여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흘러가는 게 어떻게 자기 맘대로 됩니까? 1 년에 50 억씩 버는데 내 맘대로 내가 협업하고 싶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면 그럼 내가 바럼 투 더 탑을 했어야지. 내가 내 음악으로 빌리 아일리시처럼 성공을 했어야지.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심지어 미국 팝 산업에서 셀프 메이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반사 계약과의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케이팝 시스템 내에서 원석에 가까운 애들을 와서 소속사가 돈을 때려박아 가지고 세공하고, 세공하고, 세공해서 보석으로 만든 애들인데 이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표와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듀서진과 모든 것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엔 발언권이 아직 안 생기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 뭐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또 지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티스트가 아이돌로서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소속사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뭐 큐브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큐브보다 커진 것 같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전소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는 뉴진스가 진짜 아티스트적 역량으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버텨서 진짜 한 3-4년 버텨서 역량을 키워서 어느 순간 뉴진스가 어도의 힘보다 강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 맘대로 한단 말이야. 블랙핑크도 그렇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근데 뭐 아직 아니잖아요. 사회에 찌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무섭다. 법이 완전히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이란 거는 그렇지는 않아.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합의는 뭐냐면 약자를 강자로부터 지키는 그나마 마지막 방법이 법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애들 불쌍하니까 계약이고 뭐고 다 깨 주자."라고 했을 때 이 케이팝 산업이 돌아가는 데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선례가 남으면 오히려 정당하게 제작하던 제작자들도 아이돌들이 아티스트 측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어 이거 신뢰관계 파탄이다.'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선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무서운 거고 법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법이 너무 있는 자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거, 계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말도 되게 허무해요. 뭐 뉴진스가 갑자기 어도우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모습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계속해서 법정 싸움만 하다가 막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면 막 몇 년 걸릴 텐데 그럼 아이돌로서의 생명이
뭐 그때 나오는 신인 애들이랑 이제 막 싸우고 하면 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많이 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면 빠이.